IMO하고 EU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발표를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MEPC라고 부르는 회의가 있어요. 올해 4월에 또 83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계속 강화된 규제를 지금 발표하고 있어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만들어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선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율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조선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나가서는 연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조선소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하고 현재 시장을 좀 대비시켜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카펙스라 그러죠. 그 배의 가격하고 약 20년 이상을 운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선주들이 배를 발주를 하는 게 그 모멘텀이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이 변화가 뭐가 생겼냐면 추가적으로 환경 비용이라는 걸 감안합니다. 국제 기구들이 발표하는 룰에 따르면 이 비용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환경 비용도 감안한 20년, 25년, 30년 운항에서의 배의 전체 총 비용을 계산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저희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창출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총 비용 측면에서는 선주한테 밸류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G를 포함한 향후의 친환경까지의 전 밸류 체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그룹의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친환경과 링크되어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또는 수소를 베이스로 한 발전 사업 같은 부분도 굉장히 성숙된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분간은 LNG라는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이 에너지 전체의 사용 트렌드가 바뀐다는 믿음도 강하고요. 이 중에 사실 중간 단계가 빠져 있었는데 그 미드 스트림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조선이 되겠고요. 하나오션이 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사실은 전체 밸류 체인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의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는 걸 넘어서 바다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양 플랜트든가 해상에서의 풍력 발전까지도 저희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하나그룹의 전체 미래 에너지 측면에서의 글로벌 밸류를 프로바이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진기관은 결국은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 연료를 작게 쓸 수 있게 하려면 배 전체의 효율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만들어서 고객에 제공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탈탄소까지 접근하기도 힘들고 무탄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연료를 바꿔야 되고 새로운 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추진기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 사용할 클린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소기는 저희 하나파워 시스템의 자회사인 PSM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게 되는 무탄소 추진기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암모니아 가스터빈에 대해서 초기적인 시장의 소개 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선박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암모니아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근본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원래 수소가 연료예요. 이제 수소라는 그 물질이 청정 연료로는 검증이 돼 있으나 액체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50도 이상 온도를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얘를 백체로 만들어 놓으면 텀블러와 같이 탱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단열을 시켜야 되는데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많은 양을 갖다 실을 수 있는 크기의 탱크를 만들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고 수소의 질소를 합성하면 나오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게 됐고, 그를 위해서 하나오션에서는 ABS라는 데와 함께 이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도출을 했고, 그 연구가 이루어져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가스터빈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취급 안정성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션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배형 선박들, LNG 캐리어라든가 컨테이너선, 소위 말하는 유조선이라는 VLCC 같은 것들, 이런 배들도 향후에는 전기 추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방향성이다라고 저희는 강하게 믿고 있고요. 전기 추진은 기계식보다는 그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준비될 여지가 있어서 전기 추진이 가면서 스마트한 배의 전체 매니지먼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이 더 가속된다라고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으로 현재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같이 링크시켜서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거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선 시장의 서비스 AM이라고 소위 말하는 시장은 워런티라고 부르는 보증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에요. 배의 나이가 오래된 애는 30년이 된 배들도 존재합니다. 이 무상 보증이 끝난 시점부터는 누군가는 이 배의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하는데, 하나 파워 시스템뿐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디지털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종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선박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한 서비스를 정말로 무결점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밸류 창출을 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그 밸류를 저희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저희 역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 AM이 강화되어야만 이 조선 해운 쪽에서는 그게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 규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규제 자체가 이 선박을 운항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하나 있고요. 한 규제는 운항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하면 이거를 돈으로 페널티를 매기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의 정도는 해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현재의 예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선박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자신의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걸 저희는 리트로핏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통해서 이 선박이 환경 규제에 어느 정도는 더 운항이 가능하도록, 또는 더 나아가서 추진기관 자체도 바꿔줄 수 있어요. 오래되진 않았으나 10년 정도 연령을 갖고 있는 선박이 10년 이상 운항하려면 힘들다라는 예측을 지금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얘를 리트로핏 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큰 축으로 보고 지금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을 통한 추진 체계, 연료도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거, 이건 사실은 패러다임 시프트보다도 어찌 보면 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가속이 되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성숙도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저희 조선사의 기본적인 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이 벙커링 인프라 역시 조선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이동 안 하는 발전소야 연료 탱크를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주면 됩니다. 근데 배는 그렇지 않아요.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랑 똑같이 주유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 조선에서는 벙커링이라 그러는데, 이 벙커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료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얘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과 연료의 공급 체계가 정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 속에 움직이려면 국제기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데, 이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무엇인가는 제공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저희 하나그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연료 전환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근데 연료 전환이 안 되면 저희 조선 해운이 가고 있는 방향성은 길을 잃게 되고, 지구 온난화는 절대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조선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운동이 전체 다른 산업에도 더 파급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